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TV 시청자 여러분. 생활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동안 복도폭이 1.8m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포기하고 계셨나요? 혹시 최근에 생활 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복도폭이 좁아도 화재 안전성만 확보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하니 과연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9월 말까지라는데 시간이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 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도 변경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말 시한의 중요성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용도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전국의 43,000실이 아직 미조치 상태이고 10월부터는 현장 점검과 시정 명령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 숙박시설이 대상입니다. 특히 양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용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화재 안전성 확보 시 복도폭 기준 완화라는 특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째는 정부 지원 혜택과 유예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을 2027년 말까지 부과 유예해줍니다. 이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2년 이상 미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와 소방청이 8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각 지자체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 변경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4단계 신청 절차의 세부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단계 지자체 사전 확인에서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2단계 전문업체 사전 검토에서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권역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동 소화 설비 보강, 양방향 피난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모의 실험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입증합니다. 3단계 관할 소방서 검토에서는 소방서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고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4단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합니다. 둘째는 절차 간소화와 유연한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절차가 복잡한 점을 인정하여 특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 변경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는 9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용도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선의의 건축주가 시간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 조치입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리스트는 가이드라인 3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말 시한의 중요성과 즉시 실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단속 조치에 대한 경고입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준공된 생활 숙박시설 14만 1천실 중 4만 3천실이 아직 미조치 상태인데 이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전담 단속팀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므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는 즉시 시작해야 하는 실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관할 지자체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내일까지는 건축허가 신청 서류, 건축물 대장, 복도폭 관련 도면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전문업체 상담을 받고 견적을 확인하여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용도 변경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숙박업 신고는 당장 비용 부담은 적지만 지속적인 숙박업 운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생기는 기회와 주의사항,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복도폭 1.8m 미만이어도 화재 안전성 확보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고, 9월 말까지 신청 시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 혜택이 있지만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므로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업체 검토, 소방서 인정, 건축위원회 심의의 4단계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만큼 이제는 건축주 여러분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만 3천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합법적인 사용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